뒷집을 좀 봐주세요. 이 장사법 문제가 많이 안 실려 있어서 일단 두 문제밖에 안 실려 있거든요. 문제집에는 분묘 기직구만 많이 실려놨지. 그래서 이제 장사법 이론 한번 쭉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거기서 이제 87페이지, 88페이지 나와 있죠. 그 내용을 칠판으로 다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감상만 하시면 돼요. 그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거 시행 시기부터 알아야 되겠죠? 언제 시행이 된다 그랬어요?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묘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설치 운영한 묘는 적용한다 안 한다? 이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 그랬어요. 국가가 설치 운영한 묘는 적용되지 않고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묘부터 적용된다. 그러면 이제 이 장사법은 일단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묘지 구분부터 알아야 되겠죠? 묘지는 크게 무슨 묘지, 무슨 묘지? 공설묘지하고 사설묘지가 있습니다. 자, 공설묘지는 누가 설치한 묘지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묘지를 말한다. 그러면 사설묘지는 누가 설치한 거예요? 개인들. 그럼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개인묘지가 있고 가족묘지가 있고 정중, 문중묘지가 있어요. 자, 법인이 집단으로 설치한 묘지를 법인묘지란 말을 써요. 자, 그러면 개념 잡아드릴게요. 개인묘지는 몇 기 분묘? 한 기. 그리고 배우자였던 자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것까지도 개인묘지로 봐요. 그러면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를 같은 구역. 이건 종중구성원을 같은 구역. 법인묘지는 불특정 다수인을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걸 말한다.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치 기준 면적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설묘지 설치 기준 면적은 개인묘지는 얼마? 30 이하, 가족은 100, 정중은 1000, 자, 법인은 10만 제곱미터. 그러면 다 이하인데 뭔만? 법인만 10만. 그러면 암기할 때 순서대로 한번 해보랬죠. 어떻게 한다? 30, 100, 1000, 10만. 아주 좋았어요. 자, 어떻게 한다? 30, 100, 1000, 10만. 아주 좋아요. 무슨 종교단체 같아. 아, 좋죠. 내가 교주요, 교주. 그렇죠. 근데 저기는 한 3달 만에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3달 만에 딱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지금? 아주 좋았어요. 그죠? 예, 오늘 일 안 합니까? 예, 그렇지. 그래서 한 3달 만에 나왔어. 하여튼 괜찮아요. 예, 얼굴 보여줬다는 게 중요해요. 자,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기당 점유 면적은 얼마? 개인 묘지는 똑같이 얼마? 30. 자, 그러면 나머지 이것은 10. 합장했을 때만 15제곱미터 좋았다. 10, 15입니다. 공설묘지도 10, 15요. 한 기당 점유 면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합장했을 때가 15요. 뭐 했을 때? 합장했을 때가 15입니다. 자, 그러면 자, 개인 묘지를 설치하면 신고를 해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 신고. 며칠 이내? 30일. 30일 이내. 자, 가족, 종중, 법인은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 사전 허가. 자, 면적 크니까 허가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허가 내줄 때 법인 묘지는 무슨 법인에 한해서 허가를 내준다? 재단 법인에 한하예요. 무슨 법인에 한해서? 재단 법인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줘요. 자, 그러면 자연장지가 있잖아요. 자연장 하는 장소. 자, 자연장지는 분류 방법이 똑같아요.
개인 자연장지가 있고 가족 자연장지, 종중문중 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장지가 있어요. 분류 방법은 큰 차이가 없죠. 그러면 개인 자연장지는 신고를 해야 돼요? 허가를 해야 돼요?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러면 가족 종중 자연장지는 신고인데 사전 신고, 미리 신고. 자, 그러면 자연장지는 어떤 것만? 법인 등 자연장지만 허가요. 됐죠? 그러면 자연장지를 허가 내줄 때는 무슨 법인에 한해서 내준다 그랬어요? 재단법인 또 공공법인, 종교단체. 등 속에가 종교단체가 들어있어요. 재단법인, 공공법인, 종교단체. 자, 여기까지 정리되어 있죠? 자, 그러면 또 알아야 될 것이 이거 알아야 되죠. 매장을 한 자는 신고를 해야 돼요. 허가. 신고 며칠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매장 후 며칠 이내? 30일 이내. 자, 화장하거나 개장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미리 사전 신고. 됐죠? 억지로 해오지 말고 화장은 불에 태운 거잖아요. 그럼 미리 신고하고 태우라 이 말이야. 게장도 뭐 태워가지고 옮기거나 그냥 옮기거나 그러니까 미리.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네, 많아요. 자, 분묘 형태는 봉분하고 평분이 있죠? 높이 알아야 돼, 높이. 자, 봉분 높이는 1m, 평분은 50cm입니다. 그러니까 왕릉처럼 뭐 20m, 30m 높이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근데 봉암묘 높이는 70? 봉암묘 높이 있잖아, 봉암묘. 봉암묘 높이는 70cm를 초과하면 안 되고, 면적은 2제곱미터입니다. 2제곱미터요. 2m가 아니라 2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봉암묘 높이, 봉암묘 면적.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간. 자, 우리가 앞으로 묻힐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30년들입니다. 이 법을 다 적용받기 때문에. 그러면 연장 가능해요? 자, 원래 30년에다가 딱 한 번. 30년. 그러면 최장 몇 년? 역시 연장했을 때 그렇죠? 연장했을 때 6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장 기간이 30년씩 돼버리면 묘술 장소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조례로서 단축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단축 가능하는데 몇 년에서 몇 년? 30년 사이. 이건 법률상이 아니라 조례상입니다. 서울시 조례, 예를 들어 경기도 조례. 자, 그러면 15년으로 단축해놨다 그러면 최장 몇 년? 45년이 되겠죠. 원래 기간은 단축 못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30년이 끝나든 60년이 끝나든 종료되면 어떻게 해요? 예? 자, 시설물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몇 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자, 매장된 요거를 화장시키거나 봉안시설로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옮겨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정리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 이 자연장지 면적 한번 봐드릴게요.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이 자연장지 면적은 내가 자주 안 하는 게 왜냐하면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러면 헷갈려 버리니까. 그죠? 그러면 자연장지 설치 기준 면적이 있거든요. 자, 개인 자연장지는 똑같이 얼마? 30. 가족은 100. 종중 자연장지는 2000.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종교단체. 종교단체가 얼마? 4만. 여기는 법인은? 법인 자연장지는 5만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아까 우리가 일반 그 묘지는 전부 다 이하죠. 이것만 이상이고.
근데 개인 자연장지는 미만이에요. 미만. 이하가 아니라. 이것도 미만. 이것은 이하. 이것도 이하. 이건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일반은 전부 다 이하했다가 법인만 이상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만, 이하, 이상이잖아. 헷갈려 안 헷갈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그래, 두 가지는 미. 두 가지는 이. 하나가 상. 이상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암기하면 돼. 좀 딴 세상에 온 것 같죠? 미, 이, 상. 이렇게 어떻게 한다? 미, 이, 상. 집에 갈 때도? 계단 내려갈 때도? 설거지 할 때도? 설거지 안 하죠? 한대. 할 건 다 해. 미, 이, 상. 그래서 미만, 이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야 금방 외우지만 이게 헷갈리잖아, 이런 게. 그래서 내가 미, 이, 상.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안 헷갈리고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연장지 면적까지 공부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죠. 할 게 또 있어요. 자, 뭘 또 해야 되냐면 칠판 봐보실래요? 자, 여러분들이 갑우 토지에 을이 승낙도 안 받고 묘를 써놨어요. 분묘를 설치해놨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 안 나? 그럼 바로 묘를 파서 버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토지 소유자는 이 분묘를 시장구수 구청장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개장할 수 있어요. 그럼 절차는 미리 3개월 이상 공고를 하거나 통지를 해야 되죠? 기간을 정해서 하고 나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방금 우리가 배울 때 개장은 신고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근데 여기는 개장인데 허가예요. 이건 어떨 때? 남의 분묘를 옮길 때. 남의 분묘를 옮길 때는 허가를 받아서 개장을 합니다. 이해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을은 이 토지 사용권을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한다, 못한다? 왜 중요해요, 그게? 아까 분묘 기지권에서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승낙 없이 써도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묘는 이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시효 취득이 안 돼. 시효 취득이 한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시효 취득이 한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려면 2001년 1월 23일 이전에 설치된 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뭔 소리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정의되고 있어요? 정의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개략적으로 뭐 빠진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놔놓고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그 문제를 11번 문제 장사법 관련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옳지 못한 것을 골라라. 11번 보고 있어. 220표에. 장사 등에 그러면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장사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고. 아, 좋아. 국가 동그라미. 아까 이야기했잖아. 국가가 설치 운영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가족묘지를 설치하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 맞습니까? 가족은 허가잖아요. 자연장기를 묻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입안시 2년하고 2천. 뭐 제재는 안 했는데 2년하고 2천 맞아요. 자, 분묘 형태는 봉분, 평분한데 봉분 높이는 몇 미터? 평분은 맞아요? 아, 그 4번. 묘지는 20호 이상 학교로부터 개인 가족 묘지는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맞아요? 맞아. 자, 이거 거리 제한 봐드릴게요. 거리 제한 안 했네. 자, 거리 제한 봐드릴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개인하고 가족 묘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역으로부터 몇 메타?
2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지문은 이거잖아요.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 장소로부터 몇 메타? 이게 이 지문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종중 법인 묘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는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역으로부터 몇 메타? 3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 그 다음에 20호 이상 인가, 학교, 공중 이런 거 몇 메타? 5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는 지금 이 개인 가족을 물었고 20호 이상 이걸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00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네. 맞았잖아요, 지금. 개인 가족 종중법이 200, 300, 300, 500이요. 200, 300, 300, 500.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역, 도철, 하해 200. 됐어요? 자, 이것도 한두 번 봐서는 기억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봐야 돼, 자꾸. 자꾸.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종중, 문중묘지는 종중, 문중, 별로 한 개소에 한 장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한 개소만 두 개 돼 있어요.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종중, 문중을 물었죠? 얼마요? 1000이잖아요, 1000원. 1000. 맞죠? 그 말이다. 정리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분묘 기지권은 다 비슷비슷한 문제예요. 분묘 기지권은, 분묘 기지권만 엄청 넣어놨어요, 지금. 넘기고. 자, 15번 문제 봐드릴게요. 이것도 장사법 문제인데, 틀린 것을 골라라. 뭘 골라라? 틀린 거. 자,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맞죠? 매장을 한 자는 30일에 매장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에 신고. 맞습니까? 예, 특별자치도지사도 들어가요. 맞아요. 자, 자연장이란 개념이 나왔네요. 화장한 육으로 골고는 수목, 화초, 잔디미처럼 그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마에서 들어서. 이게 자연장 개념이요. 개념 모르신 분들 개념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시장 등은 묘지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설정된 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 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아까 일반은 무슨 법인에 한해서? 재단법인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준다 그랬어요. 근데 법인 자연장지는 재단법인, 공공법인, 종교단체까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단법인이 틀렸고, 그 다음에 설치기한이 끝난 연고자는 설치기한이 끝나부터 몇 년 이내 해당 법인 설치 시설물로 매장된 유고를 화장하거나 봉환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해야 돼요. 자, 14번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14번 2로 올라갔어요. 개공이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걸 골라라.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신고. 맞습니까? 가족 자연장지. 여기 신고라고 써있네요. 자연장지는 종중까지 신고요. 다만 개인은 30일이네. 이건 사전신고. 그러면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잖아요. 가족 자연장지. 미리 신고. 맞고. 자, 장사법 개인 묘지는 10이요? 30이요? 30. 개인 묘지는 무조건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자, 10은 일기당 점유 면적을 말해요. 몇 기당? 한 기. 묘 하나당. 이해됐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분묘 기지권은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법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이죠, 개념. 자, 분묘 기지권은 특별한 사정 없는 수호 봉사 계속하고 존속하고 있는 동안 인정된다. 맞죠? 그러면 종중, 문중 자연장지 면적은 2,000 이하여야 된다. 예? 2,000. 예, 200이라고 적어놨어. 2,000이죠. 2,000 이하가 맞아? 왜? 이.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하가 들어가잖아요. 이하가 맞아?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하냐, 미만이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두 개 하면 돼요. 미, 이, 상. 집에 갈 때도 미, 이, 상. 여기 올 때도 저기 갈 때도 좋았어요. 되게 쉽죠? 여러분들 이제 뭐 합격할 일만 남았다.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26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공법상 거래 규제에 넘어갑니다. 자, 공법상 거래 규제에 넘어가는데 잘 봐보세요. 우리가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뭘 조사하라 그랬어요? 기본적 사항 조사를 해야 되고 권리관계, 여태 권리관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들어가야 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이제 이용제한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제 거래 규제. 그럼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했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는 아까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면 여기서는 농지법상 거래 규제, 농지법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농지법은 어느 과목에서 나와요? 그래서 공법. 지금 그래서 공법 시간으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실무는 다른 과목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지법상 거래 규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실무 쪽에서는 주로 어떤 걸 다루냐? 네 가지를 다루죠? 그죠? 농지법 중에서도 실무와 직접 관련된 것만 다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이제 농지 소유 상한제부터 다르죠? 이게 뭐냐면 농사도 안 짓는데 농지를 무한정으로 소유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 관계없어요. 그럴 때 이제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소유하라. 이게 농지 소유 상한제예요.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농지증. 이제 앞으로 처음 오신 분들 농지증이라 하면 알아먹어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농지 위탁 경영은 원칙적으로 해 못해. 못해.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 없어요? 이거. 그 농지 임대차. 이것도 원칙은 해 못해. 못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임대차, 사용대차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실무에서는 주로 이걸 다뤄요. 다른 내용보다는. 그래서 이제 공법에서는 전반적인 걸 다룰 거고, 우리는 주로 여기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그러면, 농지 소유 상한제는 딱 거기, 여러분 요약집에 나와 있죠?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86페이지 나와 있어요? 9페이지랍니다. 9페이지. 표만 넣고 칠판 봐보세요. 표만 넣어서요. 어차피 칠판에서 하고 있으니까. 상속 농지 중에서 농사를 안 지었다. 농업 경영에 이용을 했어, 안 했어? 그럼 얼마까지만? 10,000제곱미터 이내만 소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최대 10,000까지. 그럼 10,000 넘었으면 다 처분하라고. 팔으라고. 됐어요? 그럼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뭘 했어요? 이농 8년입니다. 그럼 얼마? 10,000.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입니다. 1,000. 자, 1,000제곱미터 이내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 그러면 세대원 각각 1,000이요. 전부 합산해서. 전부 합산해서 1,000이 되는 겁니다. 부부 같으면 합산해서 1,000이에요. 근데 다 이내니까 10,000까지고 여기는 1,000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건 1,000이 안 들어가요. 위에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농지 소유 상한제를 딱 세 글자로 공부하는 방법. 그렇지. 10,000. 그러면 끝나. 세 글자로 어떻게 한다? 아주 좋았어요. 10,000. 이해됐어요? 좋대. 자, 그럼 농지 소유 상한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실무에서는 이제 농지증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이 농지증, 원래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제 없어도 취득한 경우도 있고, 있어야 취득한 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지증이 필요한 것하고 필요치 않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것이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90페이지 도표 있어요, 없어요? 그겁니다. 그 도표를 할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왼쪽은 농취증이 있어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고 오른쪽은 없어도 취득하는 경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 농취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그럼 어디 동그라미? 증여. 왜 내가 증여에다 동그라미 치라 그랬어요? 아니,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래요. 허가구역에서는 증여는 허가증이 없어도 된다고 아까 배웠죠. 근데 농취증은 있어야 돼요. 헷갈려서 동그라미 칠한 거예요. 판결은 있어야 되고 경매는 있어야 돼요. 경매도 동그라미. 허가증은 아까 경매는 없어도 되죠. 농취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농지를 경매로 사들일 때 언제까지 농취증을 제출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1번 매각 기일까지, 2번 매각 결정 기일까지, 3번 대급 완납할 때까지, 4번 등기할 때까지. 자, 매각 결정 기일까지. 여기 요약집에 적혀 있을 거예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 나버려요. 자, 그 다음에 공매는 종류 불문하고 무조건 농취증이 있어야 돼요. 종류 불문입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든 압류 부동산 공매든 유입 부동산 공매는 무조건 농취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농취증이 필요도 없는 것들 한번 적어볼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한 경우 있어 없어요? 농취증 필요 없어. 그러면 여기는 어디 동그라미에서 칠하랬어요? 가. 여기. 왜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 돼? 그래서 국가로부터 사들인 경우는 농취증이 있어야 돼. 그럼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로부터는 있어야 되고 가는 없어도 된다. 주체가 누구냐. 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농취증 없어도 돼요. 그러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없어도 지금 없다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없는 쪽에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디 동그라미? 인에게. 상속권이 있는 자에게 된 유증은 농취증이 없어도 돼요. 상속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지. 그럼 반대해서 가면 상속권이 없는 자 있어 없어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을 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이건 농취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됐죠? 자, 농지를 담보로 잡고 있다 취득하는 담보농지 취득 없어도 돼요. 농업법인이 뭐가 됐을 때? 합병. 시효 완성. 없어도 돼요. 공유농지를 뭐 했을 때? 분할했을 때 없어도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 완료는 없어도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전용이 뭐예요? 농지 전용이란 말이에요. 다른 용도로 쓴다 이 말이에요. 농지만 쓴다는 게 아니라 협의 완료한 것은 없어도 돼요. 근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한 경우는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지역 내 농지, 상업지역 내 농지, 공업지역 내 농지는 농취증이 필요 있어요? 없이도 취득 가능해요. 그러면 녹지지역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없고 어떤 경우는 있어요?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간 농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치 않는 것은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된다. 정의되고 있어요? 그러면 녹지지역만 둘러 나누는 게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없어도 되고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치 않는 것은 있어야 되고. 그 말이다. 무슨 말? 저 말이 아니라 그 말. 자, 우리는 합격하고 그 말 타러 가야 돼. 됐어요? 네, 좋았어요. 자, 그러면 농취증이 있고 없고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만 이 지문 하나 빼가지고 시험 자주 나와요. 이 지문 하나씩 빼가지고 농지전용 협의 완료한 것은 농취증이 있어야 되냐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농취증 발급 절차를 봐드릴게요.
농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있어요? 자, 뭘 작성해서? 농어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제출? 그럼 여기는 군수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시장군수 구청장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군수 대신 뭐가 들어가? 읍면장이 들어간다는 거. 그럼 며칠인의 발급? 4일의 발급. 근데 예외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것이 뭐요? 주말 체험 영농. 농사 목적이요? 아니요. 이게 필요 없어. 자, 농지 전용. 전용은 다른 용도로 쓴다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있어 없어?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농지증은 있어야 돼. 농지증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학교 등의 연구, 시험. 연구 목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실습 목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것도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가 없죠. 근데 농지증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건 며칠? 1. 원래는 4일인데 이거 면제 사유 이거 2일이에요. 2일. 이게 농지증이 면제된 건 아니에요.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된다. 그리고 이제 농지 이탁은 원래 못하게 되는데 징집 소집이랄지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랄지 3개월 이상 부상 치료랄지 선거에 따른 공직 칭 같은 경우는 위탁할 수 있어요.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세요? 그럼 농지 임대차 기간은 최단위 몇 년? 짧은 것은 3년으로 본다. 그렇죠? 그러면 주택 임대차는 상가는 1년.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에서는 3가지. 농지는 3년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 볼게요. 자, 거기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 문제. 개공이 농지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맞는 걸 골라냈어요? 틀린 거? 틀린 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증 발급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자, 여기는 군수 대신 뭐가 들어있어요? 읍장, 면장. 맞네. 2번. 연구 실습지 목적으로 농지증 발급 신청이 있을 때는 며칠 이내에? 그럼 뭐가 틀렸어? 4일이 틀렸잖아요. 원래는 4일인데 저 주말 체험 영농이랄지 연구 실습지랄지 전용 허가랄지 이건 며칠? 2일 이내 발급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4일이 틀렸네. 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한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된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자,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농지증 발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것도 며칠? 뭐 또 4일 2일이지. 저건 2일이라니까. 면제의 경우는 며칠? 아주 좋았어요.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농지 소유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맞겠어요? 예, 맞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개공이 뭔 공이?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맞는 걸 골라서 틀린 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면장으로부터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맞아요? 뭐가 틀렸어요? 군이 틀렸죠. 군수. 군수가 아니라고. 자, 2번은 농지 개념이에요. 농지 개념. 농지가 뭐요? 전답 과수원입니다. 그 밖에 지목열불과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다인생, 식물, 재배로 이용된 토지 이런 것을 농지 개념으로 넣고 있어요. 자, 맞는 말이고. 자, 매매 증여로 농지를 취득한 게 농지증 발급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매매랄지 증여, 농지증이 있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증은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아까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 또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맞았어 틀렸어? 맞았네. 토지거래 아까 허가지 할 때 배웠잖아요.
주말 체험 능력 전부 동그라미, 미만 동그라미. 맞죠? 세대원 전부 1000제곱미터 뭐다? 이내가 아니라 뭐다? 이내가 아니라 뭐다? 자, 4번 문제. 농지법상 농지증을 요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를 골라라. 담보농지 취득.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없어도 되죠? 증여는? 이게 정답이고. 자, 농지 전용 협의 완료는? 안 받아야 되죠. 국가 가 그랬어요. 가는 안 받죠? 그러면 로부터 그러면 받아야 돼. 합병은? 안 받아도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농업법인은 합병 없어도 된다고 나와 있죠. 오, 좋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개공이 농지거래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농지법상 맞는 걸 골라랐어요. 틀린 거. 비농업인이 상속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응? 아까 뭐라 했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상속은 얼마까지? 만까지. 그러면 사유상에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돼요? 적용되고 뭐. 11,000원 애워놓고 적용을 못하면 안 돼. 11,000원 애워놓고 적용을 못하면 안 된다고. 적용 됐어요? 그럼 상한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만까지. 상속 동그라미. 않는다. X. 자, 그 다음에 2번. 비농업이 주말 체험 영업할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전부 소유 총 면적으로 한다. 맞습니까? 네, 미만하고 전부. 이 단어가 핵심. 3번. 판결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농지증이 있어야 돼? 어디 있어요? 여기 책에 접하네. 여기 있잖아요. 판결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판결은 허가증이 있어야 돼? 이행 판결.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판결은 검인 대상이 돼? 돼. 검인 돼. 그러니까 이게 행으로 쫙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러면 다시 연습할게. 경매.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뭐가 있어? 아까 없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증 없어도 되죠? 농지증은? 있어야 되잖아요. 거민은? 저 뒤에서 이제 거민 받아. 다음 주에 거민 배울 건데, 거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 그렇죠? 거민은 다 잊어먹었죠? 왜? 2달 다 돼 가니까. 원래 그래요. 잊어먹어. 그래서 9월 달에는 이게 모의고사 하면 계속 그 단원이 반복이 되잖아요. 거민. 반복이 돼야 안 돼. 결격사유. 매주. 경매.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단원이 계속 돌아가 안 돌아가. 토지거래 허가제. 한 문제씩은 나올 거 아니에요. 40문제가. 예를 들면 그럼 반복이 돼야 안 돼. 그러면 잊어먹었던 거 재생시킬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실력이 올라가. 그래서 내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까는 단계니까 실력이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90월 되면 이렇게 급상승한다고. 20점까지도 뛰어. 평균 20점까지 뛰어. 그러니까 요즘 모의고사 이제 40점 50점 나오신 분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조금 해야 되겠지만 20점까지 평균 20점까지 뛴다고. 뭔 소리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1년 동안 죽으라고 했는데 점수가 맨날 40점, 50점. 막 그러잖아요. 그러신 분 많죠? 물론 이제 잘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90월 달에 이렇게 팍 뛰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게 지식을 모으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나오지. 그러니까 5, 60점 나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지식을 모아야지 점수가 나와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전범위가 나오고
전 과목이 다 해야 되잖아요. 지식을 모으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지. 사람 머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아주 여기 계신 분은 착실해요. 자, 그죠? 자, 그러면 뭐 하다 줄로 들어가 없어. 네, 좋았어요. 판결하다 일로 들어갔네. 판결. 그 다음에 연구 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 경영 계획서는 뭐가 되지만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자, 며칠이네? 2일. 농지증이 면제된 건 아니에요. 농업 경영 계획서가 면제가 된다. 뭐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으로 농지. 농지증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맞아요? 여기 있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지증을 요한다, 요하지 않다? 요하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다. 이건 농지증이 없어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정리되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 예? 헷갈려? 뭔 깔려? 헷갈려. 자, 7번 문제 좀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7번 문제를, 이건 우리가 주로 안 다룬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서, 안 다룬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서 한번 봐드릴게요. 7번 한번 봐볼게요.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개공이 설명한 내용 틀린 걸 골라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 3개월 전에 계약 갱신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전에 동일화적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자, 이걸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농지도 이렇게 법정 갱신이 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 3개월 전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 근데 예가 있어요. 그 다년생 생물 재배점이 적으세요. 이런 경우는 5년이요, 5년. 원래 농지 임대차 기한은 몇 년? 약정이 없거나 3년 미만은 3년으로 보죠. 근데 이 다년생 생물 재배지는 5년입니다. 약정이 없거나 미만이면 5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예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 경영한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을 원칙으로 해야 돼?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맞고. 임대 농지를 양수하시는 농지법 임대인 지위를 뭐 한 것으로 본다? 성경합니다. 자, 시국 읍면장은 농업경영서는 몇 년간 보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지 않는 내용이죠. 예, 맞는 말이에요. 자, 8번 문제 봐드릴게요. 자, 농지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골라라. 틀린 거. 자, 농업 경영을 하는 자에게 농지 임대는 하는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 맞고. 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한 농지는 임대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은 임대도 가능하고 위탁도 가능해요. 농사 짓다가 갑자기 도지사 당선돼봐. 도지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탁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은 예외적으로 위탁이나 임대가 가능합니다. 자,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뭐 한 것을 본다? 성계약. 주임법 원리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말하죠. 임대차 기간 등, 기간 동그라미. 기간이나 임차료 이런 걸 말합니다. 협의가 안 됐어.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 누구에게? 읍면장 아니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자치구청장입니다. 거기 해설이 그렇게 나왔나? 8번 한번 보고. 그냥 구청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자치구청장이라고 적었어요. 자치구청장입니다. 일반 구청장 말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농지법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차 기간이라고 임차료가 합의가 돼야 안 돼. 그럼 계약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장군수 조정안을 마련해서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수락을 하면 수락을 했다는 걸 거기 인정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계약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약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장군수 은변장이 아닙니다.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조정안을 당사자가 뭘 했을 때 수락을 했으면 수락했다는 걸 인정했던 소리 아닙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임대차 계약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계약 안 깨지고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조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조정. 근데 여기서는 시도의사가 했던 틀렸어요. 자,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했다 농지를 임대차 이것도 임대차 기한은 무조건 몇 년 이상? 3년. 아까 예가 하나 있었죠? 단연시행 식물 재배지는 5년. 그것만 예고 원래는 3년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그냥 3년을 맞는 걸로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9번 문제 들어갈게요. 농지법까지 오늘 할게요. 개공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맞는 걸 고르라 그랬어요? 틀린 거? 왜 틀린 걸 고르라 그랬을까? 그렇지. 이제 별걸 다 알아. 6개월 이상 국외 여행 위탁 경영 가능해요? 3개월. 아니,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은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6개월도 가능하겠지만 왜냐하면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또 반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반대로 해석하면 6개월 이상 그러면 4개월 국외 여행은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4개월도 국외 여행은 위탁 경영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3개월 이상 그렇게 공부하세요. 아니, 그래, 생각해봐. 수험생이 이걸 자꾸 그러더라고. 6개월 이상 그러면 4개월 국외여행은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반대로 해석하면 또? 그래서 3개월 이상 공부를 하셔야 돼. 뭔 소리 알겠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3개월 이상 국외여행, 3개월 이상 부상, 치료, 이건 위탁경영 가능해요. 3개월 이상 국내 여행은 아니에요. 왜? 국내 여행하다가 비 오면 또 와서 또 약도 칠 수도 있고 부산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약 칠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국외 여행은 좀 요즘은 하기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정신 먹으러 일본까지 갔다 오는데 그렇죠. 가능하겠지만 일단 3개월 이상 무슨 여행? 국외 여행. 3개월 이상 부상 치료, 위탁 경영 가능해요. 임대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서 1번이 틀렸다고 보는 거.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자 아까 무슨 개야? 맞고. 공유농지 분할 농지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어디 있어 어디? 여기 있네요. 없어도 되죠? 봐봐 이렇게 지문으로 빼가지고 자주 나와요. 이게 단독 문제로도 나오지만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요약집에도 별표 쳐놨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도 이게 됐죠? 그 다음에 거기 질병, 징집 등으로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한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는 몇 년으로 약정된 거 본다? 3년. 그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서 허가구역 안에 농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다. 정리되고 있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러면 여기까지 복습해 봐야 되겠죠? 집에 가서 복습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제 중개사법 열심히 하셔야 돼. 지체 없이 하셔야 돼. 지체 없이. 지체 없이 해야 돼. 그죠? 지체 없이.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